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이번 주에도 상속증여 전문가죠. 나철호 회계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철호 회계사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주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여보, 아버님께서 증여해 주신다던 상가 말이에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글쎄, 그런데 그걸 왜 벌써 걱정해요? 친구가 얼마 전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왔대요. 10억 원이면 증여세가 만만치 않겠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지인은 상가를 증여받았는데 증여세가 얼마 안 나왔다던데. 맞다. 그분 증여받은 상가도 꽤 비싼 상가라고 했죠? 그것도 10억 정도 되지 아마? 상가라서 세금이 적었던 건가? 우리도 만약을 대비해 여유 자금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웹툰 사례를 보면 회계사님, 시세가 네. 같아요. 10억으로 같은데 네. 아파트와 상가에 부여되는 세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재산가액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가액 평가요. 그렇습니다. 네.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해야 되지만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라는데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또 보통 기준 시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네, 시가는 KB부동산, 한국감정원,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상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시세 대비 30%, 토지는 42%, 단독주택은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상가와 시가대로 평가하는 아파트와 세금 차이가 크게 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가 10억인 아파트를 증여했을 때 세금 2억 1천만 원,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상가 증여 시 4천만 원, 무려 1억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세금이 1억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렇죠. 뭐 1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경우에 상가를 바로 증여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가를 팔아서도 현금으로도 증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금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나 되죠? 네. 많은 분들이 상가를 처분해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럴 때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상가는 먼저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2억 5천만 원, 네. 이를 다시 증여 시 1억 4천, 무려 3억 9천이라는 세금이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가를 먼저 기준시가로 증여해 주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상가를 처분을 해서 현금으로 증여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상가를 증여해 주고 자녀가 직접 양도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아,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상가를 기준시가로 증여했을 때는 4천만 원, 네. 이를 자녀가 양도했을 때는 1억 8천만 원, 토탈 세금이 2억 2천으로 먼저 증여해 주는 경우가 1억 7천만 원 정도 절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재산가의 평가를 이용한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이제 상가는 알겠는데 그 아파트의 경우는 시세대로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를 두고 꽤 다툼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라는 것은 특정 가격이 아니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예. 시가 10억인 아파트는 9억에서 11억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납세자는 낮춰 신고하려고 할 것이고 세무당국은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산가의 평가 1억이 차이가 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는 세금이 무려 5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파트의 경우 세금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당연히 하한가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초고가 오피스텔이나 호텔 같은 것들이 이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 증여 수단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뭐 재산가의 평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네. 초고가 오피스텔이나 호텔의 경우에도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호텔은 관광호텔업에 해당이 되어 추가적인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 때문에
요즘 고액 재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준 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상가 같은 경우 이제 시세보다 낮게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아,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것은 상속받은 재산을 추후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 차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될 것이고 시가로 신고하면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데 그렇죠. 자,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올라가서 상속세는 많이 과세가 되지만은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비교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다. 얼마나 줄어드는 건지. 예, 예를 들어 상속받은 토지 기준시가 6억, 시가 12억이라 가정했을 때 이를 기준시가로 신고했을 때는 상속세는 제로, 네. 양도소득세 2억 3천만 원. 근데 이를 시가로 신고했을 때는 상속세는 3천만 원, 네. 양도소득세는 제로. 어.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무려 2억만큼 절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신고 방법에 따라서 세금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따질 때 어느 한 가지만 보고 신고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세금은 늘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가지 세목을 줄이면 다른 세목이 반드시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상가의 경우가 세 부담에서 유리하다. 둘째, 그러나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양도소득세 효과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따져보자. 오늘의 절세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절세미남 또 나초로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